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벤처 신화로 대기업 반열에 오른 카카오와 NC소프트가 하도급 업체에 일을 시키면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는 갑질을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모른다는 옛말이 생각납니다. 첫 소식 남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가총액 5조 원을 훌쩍 넘는 IT 공룡 NC소프트와 카카오. 벤처기업 성공 신화를 쓴 이들 기업이 몸집이 불자 대기업 갑질을 그대로 답습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계약서를 제대로 발급해주지 않은 NC소프트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같은 행위를 한 카카오에도 시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NC소프트는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30개 하도급 업체에 리니지를 포함한 온라인 게임 116건의 그래픽 제작 등을 맡기면서 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카카오도 2014년 6월부터 6개월 동안 카카오 프렌즈와 관련한 캐릭터 상품 제작을 위탁하면서 구체적인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돈을 주겠다는 약속 없이 일단 일을 시켰지만 업체들은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대금을 주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깎을 경우 하청업체는 자신의 손해를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소프트웨어 업종에서는 관행적으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구두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아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돼 왔습니다. 한편 두 회사는 문제로 지적된 관련 프로세스는 모두 개선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남현호입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7의 발화 결함과 관련해 정부가 공식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삼성의 발표와 동일하게 배터리 문제였다는 결론이 나왔는데요.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휴대전화 배터리 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갤럭시 노트 7 발화 결함 원인과 관련해 삼성전자에 이어 정부도 배터리에 문제가 있었다며 동일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배터리 제조 공정 불량이 발생한 점이 발화를 일으킨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And that is a combination of missing insulation tape and sharp edge protrusions on the tab combined with the thin separator with all three leading to a high possibility of an internal short circuit between the cathode tab and the anode, subsequently resulting in heating and fire. 갤럭시 노트 7에 쓰인 배터리는 중국 ATL과 삼성 SDI 제품으로 국표원은 두 배터리 모두 공정상의 불량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표원은 대부분의 사고 제품에서 배터리 부위가 스마트폰 기기의 회로 부위보다 손상이 더 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결함이 확인된 만큼 앞으로 스마트폰 배터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성 검증이 안 된 배터리에 대해 5년간 한시적으로 안전인증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안전기준에 과충전과 기계적 충격, 진동 등의 시험 항목을 추가하는 안전기준 개정안을 4월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제조사의 리콜 전에 제품에 문제가 있으면 정부가 사용 중지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종수입니다. 최근 투자가 다소 개선됐지만 민간 소비와 제조업의 고용 부진이 경기 회복을 제약하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경제동향 2월호에서 현재 한국 경제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습니다. 작년 12월 소매 판매 증가율이 전년 같은 기간에 1.6%에 그치고 소비자 심리도 악화하면서 서비스 산업 등 경기 전반이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게 KDI의 진단입니다. 또 반도체를 뺀 대부분 제조업의 부진에 제조업 고용이 줄어든 점도 경제의 재앙 요소로 꼽았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자유무역협정,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대상은 FTA 발효국으로부터 수입된 제품 때문에 6개월 또는 1년 동안 매출액이 전년도 동일 기간과 비교해 10% 이상 감소한 국내 동종 제품 생산 기업입니다. 대상 기업으로 지정되면 평가를 통해 중진공으로부터 3년 동안 연간 45억 원 이내의 시설 및 운전 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은 충북 보은의 축산농가는 자식같이 키운 소를 살처분하고 망연자실한 표정입니다.
발생 농가 주변에 11개 축산 농가가 모여 있어 당국이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승민 기자입니다. 올겨울 첫 구제역이 발생한 충북 보은의 젖소 농가입니다. 평화로웠던 마을은 하루 새 인적이 완전히 끊겼고 적막감만 감돕니다. 회색 방역복을 입은 공무원만이 마을 진입로에서 차량을 통제합니다. 농장과 멀지 않은 곳에서는 아직 매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경 3km 이내에는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농민들은 가축 전염병 확산 우려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 농장 전체를 살점을 하고요. 두 번째 발생하게 되면은 발생한 수만 선별적으로 살점을 합니다. 구제역 발생 농가 500m 안에는 11개 농가가 소 46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번 구제역이 축산농가 밀집 지역에서 발병한 만큼 방역당국은 확산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농장주의 관리 소홀로 이제 접종하는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가축 시장을 폐쇄하고 축산농가에 백신을 추가 접종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 이승민입니다. 올 들어 처음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은 백신을 접종은 했지만 항체 형성률이 20%를 밑도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농가 백신 접종 방법에 허점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신세롬 기자의 보도입니다. 첫 구제역이 발생한 충북 보은의 젖소 농가입니다. 사육 중이던 젖소 약 200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방역당국이 의심 증상을 보인 젖소를 포함해 표본 검사를 한 결과 항체 형성률이 고작 19%에 불과했습니다. 충북도 내 우제류 평균 항체 형성률이 75.7%, 소는 97.8%에 달해 평균치에 한참 못 미치는 겁니다. 때문에 백신 접종을 소홀히 했거나 백신 관리와 접종 방식에 허점이 있었는지 역학조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농가에서 이제 자기 사이클에 맞춰서 계속적으로 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항체 유지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상황을 파악해보면 그런 경우 겨울에 넣어야 될 때 안 넣고 그러면은 그 기간에 항체가 좀 떨어지고 그런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냉장 보관해야 하는 구제역 백신을 상온해뒀거나 접종 부위를 잘못 주사했을 가능성, 젖소 농가가 우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접종을 기피했을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이 산발적으로 구제역 백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농가에서 확산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긴급 백신 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 후 항체 형성까지는 최소 일주일의 시간이 걸려 추가 발생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신세롬입니다. 30개들이 계란 한 판의 평균 소매가가 8,4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9,000원대를 유지하던 계란 평균 소매가가 지난달 25일 8,900원대로 내려앉았고 설 연휴를 건너뛰고 계속해서 8,000원대에 안착하고 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으로 지난해 12월 초부터 가파르게 이어지던 계란값 상승세가 정부의 외국산 계란 수입 조치와 수요 감소 등으로 한풀 꺾이면서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 대형 항공사 부기장이 비행을 마친 여승무원 숙소를 계획적으로 침입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열흘이 지나서야 해당 부기장에 대한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이경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달 26일 인천에서 캐나다 토론토에 도착한 모 항공사 직원들은 비행 후 숙소 인근에서 회식을 했습니다. 회식 후 각자 숙소로 돌아갔는데 이후 부기장 A씨가 여승무원의 숙소를 무단 침입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A씨는 호텔 프런트를 통해 예비키를 받은 뒤 해당 승무원의 방문을 열고 들어갔고 이 과정에서 A씨는 강압적으로 피해 승무원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승무원은 관련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조종사는 금일 회사 사규에 의해 파면이 결정되었으며 이미 사건 발생 직후 비행에서 배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열흘이 지나도록 징계 수위를 결정하지 못하다 뒤늦게 징계 착수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피해 여승무원은 현재 휴직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항공사는 과거에도 유사한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어
직원 관리 소홀에 대한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습니다. 연합뉴스 TV 이경태입니다. 금리가 오르게 되면 20, 30대 주택담보대출 연체 위험이 다른 연령대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차주별 주택담보대출 연체 요인을 분석한 결과 금리의 영향이 컸는데 금리가 하락한 지난 4년 동안 20, 30대의 연체율 하락 속도는 다른 연령층보다 느렸습니다. 또 이 시기 20, 30대만 유독 낮은 소득과 높은 신용카드 한도 소진율 같은 위험 요인 탓에 연체율이 4년 동안 0.1%포인트 정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시한 지 3주를 맞는 모바일 게임 포켓몬고의 인기가 대단합니다. 사용자가 벌써 700만 명에 달하는데요. 장시간 게임을 할 경우 우리 건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장보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에서 매출 1조 원을 달성하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고. 가상의 캐릭터를 잡고 게임 아이템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장소를 돌아다녀야 합니다. 그만큼 운동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지난해 12월 웨어러블 기기 사용자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포켓몬고를 하는 이들은 예전보다 운동량이 평균 약 25% 증가했습니다. 나이 들수록 걷기 운동에 참여를 하시는데 젊은 층들은 아주 일부에 국한돼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포켓몬고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걷기 열풍이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장시간 게임을 한다면 손가락 건강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출시 2주 만에 포켓몬고 사용자 1명의 일주일 이용 시간은 평균 3시간 반으로 그 전주보다 37분 늘었습니다. 평소 메신저 어플을 많이 사용하는 20, 30대가 손가락 관절에 피로를 더해주는 모바일 게임까지 장시간 한다면 손가락 건초염에 걸릴 위험이 증가합니다. 힘줄이 붓고 주변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인데 과거에는 육아나 집안 살림을 하는 주부가 주 대상이었지만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는 직장인이나 학생들에게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는 8주간 모바일 게임에 매진했던 20대 남성이 엄지손가락 힘줄 파열로 병원을 찾았던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장보경입니다. 최근 이슈를 데이터로 알아보는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구보나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요즘 대한민국 직장인의 현실을 통렬하게 풍자한 그림 에세이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일명 약치기로 알려진 작가 양경수 씨의 그림인데요. 보람 따위 됐으니 야근 수당이나 주세요라는 이 그림 많이들 보셨죠? 그의 그림 중에 꿈이 없던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꿈이란 걸 꾸게 되었어. 퇴사라는 꿈을 이라는 이 문구가 수많은 직장인들의 공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직장인들의 꿈이 퇴사라는 이 아이러니한 현실. 오늘은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왜 퇴사를 꿈꾸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6만 취준생들의 꿈은 직장인인데요. 직장인이 되면 퇴사를 꿈꾼다니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네, 취업 포털 잡코리아와 알바모는 1년 이내 퇴사 경험이 있는 남녀 직장인 및 구직자 1,535명을 대상으로 이 회사를 떠난 진짜 이유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1위는 나의 미래 비전이 낮아 보였기 때문으로 전체 응답자 중 36.7%가 응답했습니다. 다음으로 2위는 연봉이 인상되지 않아서 혹은 낮은 연봉 때문에였는데요. 전체 응답자의 34.4%가 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위는 이 회사의 미래가 불투명해 보여서로 33.8%를 차지했고요. 2위와는 불과 0.6% 차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불확실한 나의 미래와 낮은 연봉, 그리고 회사의 불투명한 미래가 퇴사하는 3대 이유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성별이나 연령에 따라서 결과에는 차이가 있었나요? 네, 연령대별로 큰 차이를 보였는데요. 20, 40대의 순위가 서로 달랐습니다. 먼저 20대 직장인들은 나의 미래 비전이 낮아 보여서라는 답변이 38.3%로 1위였고요. 회사의 미래가 불투명해서가 33.2%로 2위, 또 연봉 인상이 되지 않아서가 32.8%로 3위였습니다.
특이한 점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퇴사를 했다는 답변이 16.5%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네, 역시 사회초년생인 20대는 앞으로 나의 비전에 가장 큰 비중을 뒀네요. 30, 40대는 순위가 다르다고 하셨는데 그럼 30대가 퇴사한 가장 큰 이유는 뭐였나요? 네, 30대 직장인이 회사를 떠난 가장 큰 이유는 낮은 연봉 때문에 또 연봉 인상이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응답 비율은 40.2%로 20대에 비해서 8% 가까이 높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나의 미래 비전이 낮아 보여서가 35.3%, 회사의 미래가 불투명해 보여서가 34.5%를 차지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상사와의 사이가 나빠서 또 야근을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 때문에 퇴사했다는 응답이 다른 연령에 비해 높았습니다. 네, 30대면 회사에서 적응은 끝났고 능력을 발휘하는 시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가 강할 것 같습니다. 또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상사와의 관계도 중요할 텐데요. 그렇다면 40대는 어떤 고민 때문에 퇴사를 한다고 답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40대 직장인이 회사를 떠난 이유 1위는 회사의 미래가 불투명해 보여서로 36%가 응답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나의 미래 비전이 낮아 보여서가 28.9%, 상사와의 사이가 좋지 않아서가 24.6%, 연봉 인상이 되지 않아서가 23.7%로 뒤를 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40대만 돼도 눈치가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퇴사한 후에 재입사에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또 퇴사를 후회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땠나요? 네, 전체 응답자에게 퇴사를 후회한 적 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 결과 65.5%가 후회한 적 없다고 답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20대는 69.7%, 이어서 30대는 61.5%가 퇴사를 후회한 적 없다고 답했고요. 40대만 46.5%로 유일하게 과반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퇴사를 후회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네, 정말 세대별로 큰 차이가 납니다. 특히 20대와 40대 사이의 응답률이 20%가 넘게 차이가 나는데요. 아무래도 퇴사를 후회한 이유와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퇴사를 후회했던 이유 1위는 재취업이 너무 어려워서로 42.6%가 선택했습니다. 아마 40대가 퇴사를 후회한 이유와 큰 연관성이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2위는 경제적 부담감 때문이었습니다. 이것도 아무래도 가정이 있을 확률이 높은 40대의 퇴사 후회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그런데 퇴사라는 말이 자발적으로 사표를 낸다는 의미도 있지만 실제로는 퇴직의 압박을 받아서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퇴직의 공포는 퇴사 후 실패가 두렵기 때문에 느끼는 걸 텐데요. 갑자기 실직하더라도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판이 꼭 마련돼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뉴스 구본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